그래서 뭐 계속 얘기를 하자면 밤마다 이미 봤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막 울고 또 이제 주변 지인분들도 좀 뭐 진절머리 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체르노빌 이야기에 집착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체르노빌 이야기에 집착을 하지? 라고 스스로도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과거에 어두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팠던 기억이라는 건 몸이 아팠던 건가요? 아니요.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이신 마음이 거예요? 아팠던 거죠. 마음이. 네,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들의 고통이 더 선명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 그래서 체르노빌 이야기와 뭐 다크 투어리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약을 팔아야 됩니다. 약을 왜 팔아요? 아니요, 팔아야죠. 약 팔아야죠.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 이야기들을 잘 담은 내용이 곧 책으로 나오죠? 아, 네, 제가 책으로 예, 올해는 정말 담아보려고 나왔으면 하고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눈으로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고 그렇게 체르노빌에 직접 가보자 했던 게 제 인생의 첫 배낭여행이 됐었던 첫 배낭여행을 제가 저는 첫 배낭여행을 체르노빌을 목표로 두고 여행을 갔었습니다. 하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이탈리아 남자가 눈을 맞아 자전거 타고 안데산맥을 넘겠죠. 아이고, 체르노빌 야생동물 얘기니까 네네. 다른 야생동물들도 있죠. 아이, 특이한 그럼요. 야생동물을 보내주신 것 중에 전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말입니까? 말입니다. 그 왜 체르노빌에 말이 있어요? 체르노빌에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되게 많은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제가 체르노빌 존 내에서 투어 코스 중에 가장 위험하다는 핫스팟 장소 중에 하나인 곳에서 여기서 찍은 핫스팟이라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그런 핫스팟이 아니라 위험 지역이라는 네. 이야기죠. 왜 마그마가 끓는 곳을 핫스팟 열섬이라 그러잖아요. 사고 위험성이 방사능 피폭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한 군데서 찍은 건데 그게 강 근처였어요. 근데 그 강 너머에서 처음으로 이 야생마를 발견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말이구나 신기하다. 아니 말이 왜 있는 거지? 말이 있네 이렇게만 생각을 체르노빌 근처에 했는데 경마장이 있었나요? 아니, 들어보세요 네, 이야기를 이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현존하는 마지막 야생마로 알려진 푸르제발스키라는 종의 발음 다시 말이었어요. 해주세요. 푸르제발스키. 브로제발스키. 브루제발스키. 스키. 그렇답니다. 그 말이었는데 이 말이요 그 멸종위기 종이에요. 멸종위기 종인데 2004년도에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피터 슐리칭 박사의 연구팀이 그 체르노빌 존에 애리조나 주립대 피터 슐리칭 박사 연구팀이라니까 약간 느낌이 네. 이게 그 뭐죠? 그 MBC에서 하는 그 약간 재연 드라마 느낌이 살짝 그래요? 드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정보를. 그래서 이 존 지역에 36마리를 풀어놓고 10여 년을 관찰을 했다고 해요. 왜요? 이제 이 종들이 여기서 잘 번성을 하나 안 하나 실험을 해본 거죠. 어떻게 아니 이 동네가 보면. 핫스팟이면은 방사능의 위험이 많이 된 지역 아닙니까? 뭐... 그 지역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얘네들이 어떻게 방사능을 잘 먹고 사나 안 사나 그걸 관찰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무래도 인간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야생마를 풀어놓기에 적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피터 슐리칭 박사님에게 뭐 메일을 보내보세요. 왜 그랬나? 제가 정말 왜 그랬는지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그 개체 수가 훨씬 늘어나가지고 현재까지 번성하고 있는 건데 너무 신기하죠. 뭐 어쨌든 방사능에 왜 풀어놨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풀어놓은 이후에 4년이 지나고 나서 개체 수가 2배로 껑충 뛰었다고 해요. 엄청 번성한 거거든요. 역시 모든 동물의 적은 인간인 것인가? 인간이 사라져야 동물이 번성하는 것인가?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영상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종의 말들도 흔히들 있어요. 아니 너무 잘생겼어요 애들이. 잘생겼죠. 그리고 목장에서 기르는 애들 같아. 되게 털도 엄청 반지르르하고 근데 진짜 편자가 없네. 그 말발굽 예, 말씀하시는 발굽에 거죠? 편자가 진짜 없네요. 네네 없어요.
그래서 다 그냥 풀어져서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카메라도 이제 입으로 물라고 하고 막 장난도 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투어리스트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원전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존 안에. 그런데도 이렇게 넓은 존 안에서 사람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완전 구경거리인 셈인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동물들이. 말들에게 좋은 구경 시켜주셨고요. 아,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우 사진 보고 계시는데 여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근데 이것도 직접 촬영하신 거죠?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행을 다닌다 그래도 야생에서 여우를 직접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보통 여우는 굉장히 영민하고 예민한 동물이라 네. 사람 보면 무조건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이드도 붉은 여우가 여기 그 서식을 하기는 하는데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보고는 싶은데. 근데 제가 3번을 방문을 했잖아요.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개 탔네. 네, 만나게 된 거예요. 완전 저한테는 선물 같았던 순간이었거든요. 그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는데 네, 참 부지런히 찍으셨어요. 네. 이게 야생여우기는 한데 드물게 이렇게 관광객한테 찾아와가지고 보이는 사람들은 같이 투어했던 투어조인 거죠? 네네네 투어 하신 분들이고요. 어이고. 이렇게 먹을 것을 좀 얻기 위해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얘도 도망을 안 가네. 네, 왜냐면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본 건 이제 3번째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인데 너무 예쁘다. 제 가방에 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빵을 꺼내가지고 줬어요. 근데 이 여우가 또 발도 조금 절고 있고 좀 앙상해 보여요. 좀 많이 마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생명체가 저렇게 살아낸다는 게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체르노빌 투어리스트들은 보통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물들에게도 혹시 방사능 측정을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동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 동물보다는 주변의 토양이나 이런 데 워낙에 방사능 수치가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여우들이 적응력이 뛰어나고 기회주의적인 면이 좀 있대요, 붉은 여우가. 근데 뭐 여우들은 다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척박한 곳에서도 저렇게 관광객한테 와서 가끔 얻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생존을 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체르노빌은 야생 동물들이 많다. 정말 많아요. 라는 거군요. 곤충도 되게 많고요. 음, 자연이 완전 번성하고 있는 뭐 한국에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비무장지대? 네, 인간이 없는 구역. 근데 그게 신기해요. 비무장지대는 방사능은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방사능은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식물에게나 똑같이 치명적일 텐데도 네. 불구하고 동물들이 이렇게 잘 있다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게 자연에게는 인간이 방사능보다 더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거든요. 당연히 맞죠. 그 방사능을 꺼낸 게 인간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 방사능 누가 꺼냈어요? 자연 속에 묻혀있던 방사능을 인간이 굳이 꺼내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 방사능은 동물과 다른 자연들한테도 치명적이라고. 그런데도 인간이 없어지니까 훨씬 더 번성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많은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SF 영화의 사실 단골 소재잖아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외계인이 지구로 오는데 목적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인간을 없애죠. 왜? 너희 인간들이 없어야 니들이 지구가 없어야 번성한다. 니네 한 종이 없어지면 니들이 다른 문제야. 수백만 종이 번성한다. 참 말은 맞는 이야기긴 한데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체르노빌을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그렇게 있진 않고요. 일단 멀어요. 멀고 경유하는 곳이 굳잡고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진정된다 그러면 중국 우한은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가 다크 투어리즘을 명확하게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우한으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시장 얘기도 하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져야 이렇게 끔찍한 바이러스가 작은 동네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한의 단순 관광이 아니라 최초 발원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들을 보면서 한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크 투어리스트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다크 투어리스트까지 가는군요, 오늘. 네. 네. 사실 체르노빌 투어가 뭐 소위 말해서 뭐 다크 투어리즘의 끝판왕이다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아주 급한 코스가 하나 있긴 하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정말 곳곳이 다크 투어리즘의 아니 장소가 그중에 될 수 끝판왕이 있는 하나 데라. 있긴 하죠. 그중에 끝판왕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아, 네, 외국인들이 항상 인증사진을 남기는. 네네네. 아니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내내 나오면 안 되고. 저기죠. 그 DMZ 인근이죠. DMZ. 네, DMZ 인근이죠. 그들에게는 그 체르노빌 찾는 마음이랑 되게 비슷할 거예요. 네, 외국인들에게는.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이 그것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죠. 실제로. 네.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 투어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사고가 난 지 올해가 이제 35주년이거든요. 86년이니까 그렇군요. 네, 4월 26일이 되면은 35주년인데 35년밖에 안 됐는데 여전히 방사능 물질이 토양 곳곳에 당연히 남아 있죠. 그리고 사실상 해결하지 못한 세슘 스트론튬이 제일 무섭잖아요. 반감기가 어떻게 되죠? 세슘 반감기는 지났어요. 지났고. 세슘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네. 짧거든요. 그렇군요. 10년이 안 돼요. 네. 정확히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짧은 편이라서 아니, 당황하라고 던졌는데 잘 대답해 주셔서. 네, 짧은 편이라서 세슘 같은 경우에는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남아 있고 여전히 그렇죠. 네. 가이거 개수기도 띠띠띠띠 방사성 물질이 사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으로 수백 종입니다. 나머지는 네. 그 핵폭발이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나오는 유독성 방사 물질이 수백 종에 달해 어떤 것들은 몇만 년이 지나야 완전히 사라지죠.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건데. 네.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사실상 이제 남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원전 4호기가 이제 방호벽만 하나 추가로 더 세워놓고 이제 100년 뒤에 후손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방호벽이 100년은 버텨줄 거래요. 그래서 100년 뒤에는 과학이 뭐 더 발전하겠지, 뭔가 더 수단이 생기겠지라고 해서 밀어둔 거거든요, 후손들한테. 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어제 나 왜 그랬어? 어제 나 왜 그랬어 이 자식아. 나 새끼야. 어제다. 그런 상태라서 하루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제 투어 회사나 우크라이나 당국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결코 이 투어가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존에 들어가기 전에 또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크라이나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만족감, 신념,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건강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죠. 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건강보다 우선이라면 돈 아닙니까? 돈은 최고고요. 돈은 최고인데요. 또 그거 말고도 뭐 이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건강에 해로운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체르노빌 방문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만족감이 충분하고도 넘는 그 가치가 굉장히 컸었던 지금 그런 걸 만족감을 느낄 수 말씀하셨지만 있었던. 사실 그게 깨달음인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네. 우한을 꼭 끝난 다음에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 우한을 가보고 싶은 마음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다 저에게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논쟁적인 주제이긴 해요, 사실. 근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체르노빌 소년님이 제가
체르노빌 투어를 장려한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체르노빌 소녀라고 이제 필명을 가지고 뭐 강연이나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요. 제 경험을 이제 체르노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저를 통해서 대신 뭔가 좀 깨달음을 얻거나 생각할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체르노빌 소녀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였고, 또 다른 다크 투어리즘이나 이런 걸 소개했었던 거거든요. 체르노빌 소녀로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재밌는 어감이긴 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다음 회에 이거를 하면서 이 순서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2회 때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이야기를 한꺼번에 할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무시무시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회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손하게 모으고 좀. 네. 저 하면 되나요? 오케이, 그렇지. 일어나서 할까?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OBS